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en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사회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5일 민간협의회 35개 기관과 대전시는 청렴사회 선포식과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실천과제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청년 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올해보다 10.9% 증가한 총 24조 3,604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자치, 분권, 평화, 복지, 경제, 환경, 교통, 주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5개 분야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근로복지공단과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부지 제공 협조와 행정적 지원, 그리고 설치비 중 중소기업 부담분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과 컨설팅을, 대구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 발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지난 2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상황관리와 권역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산불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는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국방부를 비롯해 강원도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11개 기관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안국동의 상생상회를 개관했습니다. 상생상회는 서울 시민과 전국 각 지역 먹거리,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지역 자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상생 교류 플랫폼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상생상회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자율차 산업 육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동향과 시장 전망, 그리고 세종시의 자율주행 적합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선진도시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생활 밀착형 재난대응 훈련인 안전광주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구조훈련은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유관기관이 비상조치를 하는 등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광주훈련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333 실천운동, 지진 및 화재 대응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지하철 화재 대피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가 10월 첫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RSV 감염증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RSV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약국을 포함해 불법 개설 의심기관 90개소를 적발했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 기관들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약 5,812억 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최근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이에 대한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3건이며 이 중 23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관내 729곳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대한 안전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장항선 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 손실 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경기도의 환승 손실 보전금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패소 시 부담했어야 할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 손실 보전금 지급을 면하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그린 에코시티 인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원 녹지 분야 3대 과제 12개 실현 지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늘려 인천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남북 공동 수로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진행되는 건데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남북 공동 수로 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입니다. 강원 동해시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실습하고 이를 통해 과학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이번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